세 번째 주제는 위믹스의 재상패 이슈입니다. 이 이슈가 핫한 이유는 단순히 한 번 상장 폐지된 게 아니라 한 번 퇴출됐다가 다시 살아났던 코인이 또다시 퇴출을 된 건데요. 국내에서는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라서 시장이 정말 크게 술렁였습니다. 위믹스 사건을 시작점으로 해서 비슷한 사례였던 페이코인 이야기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위믹스는 게임 회사 위메이드에서 발행한 대표적인 게임 코인입니다. 미르4 글로벌 같은 게임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가 있었고요. P2E 방식으로 게임을 하면서 코인을 얻고 그걸 실제 돈처럼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유저 기반도 꽤나 탄탄해서 한때는 국내 주요 거래소들에서 거래량도 꽤 많았던 인기 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한 차례 상장 폐지 사태를 겪게 되는데요. 유통량 정보에 오류가 있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이때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꽤나 컸는데 이후 2023년 말쯤에는 빗썸이나 코인원 같은 원화 거래소들에 재상장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24년 2월 또 다른 사건이 터집니다. 위믹스 전용 지갑인 플레이 브릿지 볼트가 해킹을 당한 건데 무려 865만 개, 하나로는 약 90억 원어치가 탈취됐다고 하니까 규모도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사실을 무려 4일이나 지나서야 공지를 했다는 점인데요. 결국 2025년 5월 닥사는 다시 한번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로써 위믹스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재상장 후 다시 상장 폐지, 이른바 재상폐된 코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위메이드 측은 결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거래소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걸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부분에서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이게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친 판단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건데요. 우선 닥사는 국내 주요 거래소들이 모여 만든 공동 협의체입니다. 정부 기관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의 모임인데요. 물론 닥사 내부에는 심사 기준이라는 게 있긴 합니다만 문제는 그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가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코인이 상장 폐지될 때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유도 모르고 갑자기 날벼락을 맞는 기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장 폐지는 거래가 막히고 가격도 폭락하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돈이 묶이거나 날아가는 셈인데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결국 정치권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엔 페이코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코인은 전자결제 전문 기업인 다날에서 2020년에 만든 코인입니다. 처음부터 단순한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결제할 수 있는 코인으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편의점에서는 결제하면 15% 상시 할인, 그리고 일부 브랜드에서는 무려 90% 할인 이벤트까지 열었습니다. 이건 진짜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코인이구나 하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고요. 게다가 이 배우 이정재 씨가 광고 모델로 등장하면서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실제 결제 기능에 화려한 마케팅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에서는 단순한 코인을 넘어서 국민 결제 코인이라는 별칭까지 얻게 됩니다. 그 영향으로 페이코인은 상장 초기에 100원 안팎의 가격이었는데 한때는 2,800원까지 폭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법적인 요건이었는데요. 2021년에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 그러니까 코인 관련 업체들이 반드시 은행 실명 확인 계좌를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2022년 말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크립토 시장이 얼어붙었던 크립토 윈터 시기였고 국내 은행들도 신규 가상자산 기업의 계좌 발급을 거의 하지 않았던 분위기였습니다. 금융당국의 압박도 있었는데요. 결국 다날은 실명계좌 확보에 실패했고 2023년 1월 6일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불허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상황이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페이코인은 거래 지원이 중단됐고 국내에서 결제 서비스도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게 된 건데요. 그리고 국내 주요 거래소들,
업비트나 빗썸, 코인원 같은 곳들에서 일괄적으로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상장 폐지가 됐던 페이코인이 1년이 지나고 나서 2024년 4월에 다시 재상장됐다는 겁니다. 과연 이유가 뭐였을까요? 페이코인 측에서는 국내에서 하던 결제 사업을 아예 해외로 이전하면서 이제는 특근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실명 계좌가 없어도 된다는 논리였던 건데요. 거래소 측은 법적인 문제가 해소됐으니까 다시 상장한 것뿐이다라고 해명을 밝혔지만 정작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그때는 왜 상장 폐지를 했던 거지? 이런 반발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상장 폐지 당시에 큰 손실을 봤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재상장되자마자 가격이 오르는 걸 보면서 상당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 재상장 직후에 코빗에서는 거래 대금이 100억 원을 넘었고 가격도 380원대에서 470원대까지 급등을 하면서 시장의 이목을 확 끌어모았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이 모두 납득될 만큼 투명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위믹스와 페이코인 이 두 가지 사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아주 분명합니다. 상장과 폐지, 그리고 재상장 결정이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그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또 너무 자주 바뀌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우리 투자자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사실 코인 투자는 기술이나 숫자의 싸움 같지만 알고 보면 결국 신뢰의 싸움입니다. 거래소의 판단 기준과 절차가 더 투명해지고 법적인 규정들도 좀 더 명확하게 정비돼야만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도 조금 더 안심하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앞으로 어떤 코인을 선택하든 정보와 판단 기준을 꼭 갖추고 투자에 접근하는 거, 그게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투자 전략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